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군의 안이한 대응과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공분 더욱 커지겠죠. 군의 늑장 대처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나요? 도대체 군대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엊그제 사망한 공군 부사관 빈소 다녀오셨다고요. 유가족들 만나셨어요? 네, 만났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사망 경위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유가족이 이 사건에 대해서 느끼시는 감정이나 입장, 이 부분들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그 피해자가 겪은 2차 피해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2차 피해라고 하면 지금 어떤 내용들입니까? 사건 이후에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이 은폐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상사도 그런 것들을 집단적으로 계속 요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전출되고 나서 여단장이나 대대장과의 만남이라든가 거기에서 했던 어떤 관심병사 같은 식의 취급 이런 부분들은 다 사실은 2차 피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유족들의 상황이 어떠신지 그 피해자 모친께서 실신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네, 뭐 피해자 모친도 그렇고 또 피해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췌장암 이식 수술을 하신 상태여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시니까 아주 너무 힘드시죠. 아, 그렇군요. 그 힘드신 와중에 그 호소하시던 어떤 내용들, 어떤 이야기들이었습니까? 이 문제가 하여튼 제대로 처리돼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하셨고요. 네. 그래서 공군에서 처리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시는 면이 있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기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그다음에 따님이 군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취급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셨고요. 그리고 군이 그 따님 같은 그 이중사 같은 유능한 인재를 놓친 거.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위와 그다음에 조직적 은폐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세상에 경종을 울려야 된다라는 소명감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아이고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죠. 이번 사건 같이 그렇게 통탄할 일이 또 있었을까? 부모된 입장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프겠어요. 그렇죠. 자, 그 하나씩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권 의원께서는 이번 사건이 군의 대처의 모든 것이 부적절한 총체적인 부실 사건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선 첫 대목, 그 회식에 참석한 것 자체, 그런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 자체가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일단 회식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회식 자체도 뭐 군 내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한 회식도 아니었고, 아는 지인의 개업식 회식 자리였고, 그다음에 근무 시간을 바꿔서 여군을 불러들인 거였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군인인 자신의 딸을 어떻게 이런 자리에, 회식 자리에 배석을 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동석을 하게 한다라는 것의 의도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이제 더 강한 은폐의 어떤 의도를 만드는 상황, 그러니까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말입니다. 이 군 매뉴얼 상으로도 가해자, 피해자를 우선 분리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이런 매뉴얼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장 군대의 심각한 문제죠. 군대는 그냥 폐쇄적인 조직이고, 심지어 뭐 거의 기숙을 같이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 가해자 분리라는 게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피해자 관련된 모든 사람을 가해자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가해자의 행동 모든 게 피해자한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가해자 분리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사실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뭐 계속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계속 이 문제들을 아마 호소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예.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의 가해자 분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이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 정도 상황이고 2차 가해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구속이 됐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구속을 했지만요. 네. 그 당시에 구속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같고, 만약에 구속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전출이라든가 뭔가 아주 명확한 형태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지휘관이 가해자에게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아주 초반부터 내려야 되는 거죠. 절대 피해자를 만나지 마라. 네. 피해자하고 절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고, 이 피해자 실과 관련해서 주변에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둬서 예. 지시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죠. 안 그러면 군대는 피해자 가해자 분리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간입니다. 네, 그 지휘관의 어떤 지시가 부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군대라는 집단 전체, 그 부대 자체의 문화라고 보십니까? 부대 자체에 굉장히 폐쇄적이면서 조직 우선주의, 네. 그리고 모든 게 개통을 다 밟아야 되고 다 보고돼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문화, 뭐 이런 것도 문제이겠고요. 그리고 지휘관의 부적절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지휘관이 알겠습니다. 보통 오히려 군대는 지휘관만 제대로 하면 또 문제가 더 깔끔하게 처리될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다른 네. 데보다.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그 지휘관과 관련해서도 아직 명확한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그 대대장이 엄격한 처리를 하지 않은 거는 이 모든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네, 지휘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요거는 인정하셨습니다만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자, 네. 그렇게 부적절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다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도 의심이 되고 있어요. 네. 이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훈령이나 이런 데 보면 성폭력에 대한 사건, 묵인 방조 행위 같은 경우 지휘관은 뭐 파면 해임까지도 가능하고 기타 간부는 해임 강등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없었던 거죠. 예. 이런 훈령이 있었지만 이게 제대로 실천되었다면, 예. 제대로 지시되어지고 이게 징계되었다면 아마 군대 같은 서로 모든 걸 갖다가 굉장히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예. 이러는 조직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는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훈령은 따로 존재하고 매뉴얼은 따로 존재하지만 그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또 내부의 허술함과 그런 식의 조직 문화 그리고 징계 관행들이 있었겠죠. 예. 어떤 조직 문화와 관행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바로 권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어요. 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지목하신다면은 방금 얘기하신 어떤 군대 구조적인 그 상명하복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런 어떤 다른 좀 개선책으로 이런 걸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 처리에서의 폐쇄성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네. 폐쇄성이 굉장히 문제여서 모든 걸 군대 내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의 군대는 이 민간과 아주 분리되어 있는 이런 이제 처리 방식이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이 선고충 이제 상담관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선고충 상담관은 아주 이 지휘 자체가 전혀 이 다른 어떤 인사나 법무 이런 쪽에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예. 완전히 분리되어서 상담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존재여서 네. 여러 가지 이런 그 2차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한 개입하기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아닌 거죠. 민간인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선고증 3단관하고 좀 전에 선고증 3단관을 일하셨던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여군들을 교육을 한답니다. 그래요? 여군들을 거꾸로 되네요. 보내면서 몸 관리 잘하라는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뭐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예. 이것을 군대 내부에서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고민과 그다음에 그 내부의 구조를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는 여기에서 이제 선고증 상담관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주의를 준다든가 예. 그리고 이제 인사나 이런 것에 이 문제가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징계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본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죠. 예. 2차 피해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징계받은 사실이 거의 없다고 저는 들었고 아마 제가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조직 문화 이게 뭔가 깨려고 하는 노력들이 실제적으로는 있지 않았던 거죠. 그냥 예. 기존의 뭐 군 기강이라든가 이런 식의 관습 속에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이 관행들이 반복돼 왔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 사실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일부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성폭력 문제는 사실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처리를 잘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 경찰이 이거를 처리하게 하고 민간 법원이 이 사건을 담당하게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식의 이 폐쇄성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너무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예. 군 사법제도 개선까지도 수반돼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그럼요. 나가셨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권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었습니다.